네, 저희 1장에 남아있는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편 교재 2페이지 가보시면 3번에서부터 이제 우리 쭉 풀어보도록 합시다. 3번 봅시다. 3번 보시면 주식회사 대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기초기말 재고자산을 줬어요. 그럼 이렇게 생긴 거 있으면 뭐 티계정 그리면 되겠구나 싶은 느낌이 좀 드는데, 다만 뭐 자료를 이렇게 다 줬으니까 완벽하게 뭐 재료 계정까지 뭐 굳이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이제 좀 받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제 원재료의 제조 공정 투입 금액은 모두 직접 재료 원가래. 다 추적되는 거지 추적 안 돼서 OH로 보내는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원재료는 83,000원이래. 자, 아까 전에 OT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1차 시험의 합격의 당락은 솔직히 스피드가 결정해요. 물론 맞는 답을 잘 찾으셔야 되는데 시간 내에 풀지 못하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강의를 듣고 1회독 복습할 때는 정확하게 답을 내는 거, 여기에 좀 주력하셔야 되는데 2회독 3회독 넘어가면서부터는 빨리 푸는 거 연습을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빨리 풀려면 계산기를 빨리 두드린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문제를 읽음과 동시에 자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다 읽고 나서 정리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다시 문제 읽으면서 정리할 자료 하나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매입한 원재료는 83,000원이다. 이거 보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손이 막 움직여야 된다고. 계산기 위에서. 뭐 계산하실래요? 27,000원 있다가 83,000원 사왔대 더하시고요. 9,000원 안 썼대 빼세요. 그래서 DM 얼마라고? 10만 1,000원이겠네. 이런 것들 빨리 구해가지고, 이게 시험지였다면 옆에 하다못해 빠르게 메모라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내려가야 이런 자료를 또 안 읽어요. 자, 근데 기초원가가 30만 6천원이래. 그럼 DL 얼마인지도 알아내는 거 아니에요, 벌써. 그것도 뽑아내야 된다고. 전환원가 중에서 반은 제조간접원가래. 그럼 나머지 반은 DL일 거 아니에요. 방금 DL 뽑았지 않았었어요? 그럼 OH도 바로 나오는 거네, 이 비율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뽑을 거 다 뽑아놓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 구하라는 겁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자, 우리 아까 전에 원재료 계정 따로 그리지 않고도 DM을 계산기만으로 해결했어요. 얼마? 10만 1,000원. 근데 기본 원가가 얼마다라는 걸 줬으니까 거기서 10만 1,000원 빼면 나머지가 DL이었겠지? 얼마? 20만 5,000원 나왔을 거라고. 근데 가공원가, 전환원가가 있는데 그 전환원가 중에서 반이 제조간접원가래요. 이게 제조간접원가가 반이래. 가공원가가 요만큼인데 얘가 반이면 얘가 또 나머지 반이라는 거니까 결국 반반 금액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금액은 얼마가 됐을 거냐면 20만 5,000원이었겠지. 그럼 요 놈들을 가지고 역산해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바로 나오네요. 계산 한번 해보시면 52만 6천원이고, 52만 6천원을 이용을 해준다면 여기 매출원가 금액도 바로 나오겠네. 요 매출원가는 얼마가 나올 거냐? 53만 3,000원 정도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죠? 정답은 뭐 5번 고르시면 되겠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4번으로 갑시다. 4번에 보니까 점 한 5개를 줬고 마지막 줄에 보니까 기초재고자산 없이 제조간접원가 한번 구해보래요. 점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서 한번 풀어봅시다. 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뭐 우리 세 문제밖에 안 풀었지만 풀어봤던 세 문제랑은 완전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 지금 1, 2, 3번하고는 다르냐면 뭘 안 줬어요? 기초는 뭐 재고자산 없다 치더라도 그럼 기말재고라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기말재고 내용도 안 줬다는 거지. 우리가 일단 무지성으로 막 T계정부터 그리고 시작했었던 이유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기초기말 밸런스를 주고 그 안에서 어떤 플로우를 주고 하니까 그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래도 괜찮은 방식이 T계정이니까 그 왁구에다 넣고 돌리자라는 건데, 얘는 그런 T계정이라는 왁구가 애초에 필요가 없는 것이, 기초에는 재고자산 없다, 오케이, 기말재고는 얼마인데 그런 것도 없잖아, 그렇죠? 그럼 뭐만 관심이냐면 그냥 단기 발생한 DMDL OH 중에서 OH가 얼마냐, 그냥 그것만 관심이 있는 것일 뿐 우리가 T계정을 막 그릴 필요는 사실은 없더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점을 보니까 재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재료가 얼마였을 거냐? 기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4,000원 구입했는데 안 쓰고 남아있는 게 1,400원이라고 했으니까 빼주면 얼마겠어요? 2,600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는 쉽게 계산할 수 있네. 자, 이제 노무원가 이야기가 그 아래줄에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료 주는 일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점은 좀만 이따가 보고, 세 번째 점을 보시면 지급한 노무원가가 3,700원이래. 뭘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줬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헷갈리시면 그냥 분계 끊으세요. 분계를 끊는다는 뭐냐면 현금이 나간 거니까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 돈 나갔으니까 대변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에 3,700원 돈 줬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그냥 3,700원만큼의 돈이 나갔는데 기초 미지급은 200원이었다가 기말 미지급은 500원이래. 여러분, 미지급이니까 돈을 아직 안 줬다. 자산이에요, 부채요? 부채잖아, 그렇죠? 부채가 200원에서 500원이 됐대. 기초에는 200원이었던 것이 갑자기 기말에 500원 돼 있더래. 300원만큼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늘었잖아. 부채가 늘어나면 차변이에요? 아니면 대변이에요? 부채가 늘어나면 대변이잖아요. 이건 그냥 회계 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지급이라는 부채가 여기서 300원만큼 늘어났다는 거지. 차대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4,000원이 뭐가 있을 텐데 요 4,000원이 발생주의로서 이제 노무원가인 거야.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무회계 시간에 현금흐름표 그릴 때 직접법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해하셨죠? 그죠? 자, 어쨌든 노무원가가 4,000원이구나 싶은데 그 4,000원을 여기다 이렇게 쓱 적으면 되긴 하는데 그 바로 위에 점을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노무원가는 공장에서 발생한 거래. 이게 사실은 인건비라도 공장 바깥에서 뭐 판매 직원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거면 DMDLOH 중에서 아무데도 안 들어가잖아. 판매 관리비고. 근데 그런 건 없다라는 이야기를 주는 것 같고요. 노무원가 중에서 80%가 생산직 종업원이래요. 자, 요 금액이 요렇게 있잖아요. 요 중에 80%가 이제 생산직이었대. 그럼 나머지 20%는 도대체 누구냐? 이걸 안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시험에서 수업 목적이다 보니까 이게 실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나름대로 암묵적으로 서로 좀 합의가 되어 있는, 뭐 합의가 됐다기보다 관행상 좀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생산직은요, 어떤 분들을 생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공장에서 A도 만들고 B도 만드는데 라인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럼 보통 생산직은 누굴 말하느냐? 이런 분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A를 위해서 쓴 거고 이분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인건비는 B를 위해서 쓴 거다. 즉 뭐가 되느냐? 추적이 된다.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추적이 가능하다. 자, 근데 혹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게 그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현업에서 뭐 특히나 회계팀 같은 데서 일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뭘 알고 있냐면 실무에서는 무조건 이런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만들었다 저것도 만들었다 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생산직은 무조건 추적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근데 시험에서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시험에서는 그냥 생산직이라는 말을 주면 다른 얘기가 안 써있는 한 그냥 추적이 되는 이분들이다 라고 그냥 우리끼리는 관행적으로 갑니다. 이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과거 기출문제들도 다 그렇게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사실은 이게 해결이 안 되죠. 요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냥 센스로 문제 뉘앙스상 80%가 추적이 된대. 그럼 이거는 추적이 됐다고 좋겠어요? 안 됐다고 좋겠어요? 출제 의도는. 이건 추적이
안 된다. 요렇게 그냥 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추적 안 되는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예시를 들어주느냐? 우리 문제에서는 그런 언급 자체가 없지만 혹시라도 언급을 한다면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인 건데 현실에서는 이런 분들도 생산직 중에 계시겠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이분들은 다 감독하는 사람들이야. 감독직 혹은 뭐 관리직이라고 하죠. 이제 관리직. 이렇게 감독,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문제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다. 이렇게 그냥 보는 거야. 물론 현실에서는 요 사람은 A만 감독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B만 감독하고 이런 회사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만 그런 거는 그냥 현실 얘기고 우리는 그냥 가장 제너럴하게 서로 간에 좀 관행적으로 이렇게 좀 가는 경향이 있다고요. 문제에서 별다른 말이 없으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문제의 핵심은 이런 거였어요. 여기는 이 4,000원 가운데 80%와 20%를 이렇게 쓱 나눠가지고 추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요 동네는 추적이 되는 부분, 요 동네는 추적이 안 되는 부분이었던 거지. 그래서 추적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게 80%니까 3,200원이었던 거고 나머지 20%에 해당되는 800원만큼은 추적이 안 되는 거였어. 그러면 방금 전에 보시면 첫 번째 점에서도 그냥 재료라는 두 글자만 있지 이게 직접 재료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2,600원이 꼭 이 자리에 있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 일부는 여기로 갈 수도 있겠네라는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지. 요 문구를 통해서. 이해하셨죠? 자, 그럼 밑으로 갑시다. 기본 원가는 5,700원이래요. 기본 원가라는 게 뭐냐면 DM과 DL의 합계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DL일 거 아니에요. 추적이 되는 노무 원가니까. DM은 뭐냐면 추적이 되는 재료 원가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DM인데 얘네 둘이 합쳐가지고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5,700원이었대. 그럼 이게 5,700원이면 나머지 2,500원만 이 자리로 간다는 거고 합계가 26,000원이었는데 여기 2,500원밖에 없으면 이건 얼마겠어요? 이게 100원이었구나. 이게 100원 숨어 있었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가.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됐죠? 자, 마지막 점 하나 더 있는데 제조 경비가 있대. 제조 경비. 이렇게 이놈의 제조 경비가 얼마인가 봤더니만 이건 2,100원이랍니다. 이렇게. 근데 요 2,100원도 아까 전에 그려드렸던 표랑 지금 왁구가 비슷하죠? 그 왁구 중에 제조 경비 중에서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있긴 있다며. 근데 우리 별로 신경 많이 안 써도 된다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거 없대요. 이 회사는. 전액보다 간접 원가이다. 그래서 요게 요로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요렇게 세 개 다 합친 금액 얘를 뭐라고 부른다? 얘를 OH라고 부르고 문제에서 구해보라는 게 바로 그놈인 거지. 그죠? 세 개를 다 더해주면 OH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3,000원이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네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티계정 그릴 게 아니라 애초에 밸런스 잔액을 준 적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원가 분류하라는 뜻이구나. 이런 거를 좀 캐치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풀어볼게요. 5번. 기초재고자산을 줬네요. 숫자는 좀 이따 보고 재료 매입액을 줬고 직접 노무원가 발생액은 실제 가공원가의 60% 그리고 제조간접원가의 실제 발생액은 5만 원이다 라는 정보를 줬어요. 기존의 매출액은 50만 원이었고 매출 총 이익률은 25%였다. 기말 재고자산의 총합계를 좀 구해보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거 풀어봅시다.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지막 줄에 보시면 뭘 구하라는 거냐? 기말재고자산의 합계를 구하래요. 기말재고자산의 합계라 함은 직접 재료의 기말잔액과, 그죠? 기말제공품의 기말잔액과, 그죠? 그 다음에 제품의 기말잔액을 이걸 다 합치래. 요 금액과 요 금액을 다 합친 이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네, 그죠? 자, 근데 따로따로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합계를 구하라는 것도 뭔가 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쨌든 재료에 그냥 재료라고 안 써있고 원재료라고도 안 써있고 직접 재료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우리 사용한 건 전부 다 DM으로 가나 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어차피 DM도 있고 DL도 있고 OA도 있을 건데 이 금액과 이 금액이 그냥 같다. 요거를 좀 하나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네, 그죠? 자, 어쨌든 숫자 있는 거 하나씩 끼워 넣어 보도록 할게요. 매입액은 15만 원이랍니다. 여기 15만 원. 그럼 얘를 알아야 요 놈들을 이용해서 얘를 알아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거 모르니까 뭐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죠.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뭐. 자, 직접 노무원가의 발생액은 실제 가공원가의 60%고 제조간접원가의 실제 발생액은 5만 원이래요. 오케이. 제조간접원가가 5만 원이다라는 거 정도는 줬으니까 여기다 5만 원 적으시고요. 우리 요렇게 둘이 합쳐준 게 바로 우리 가공원가인데 그 중에 60%가 직접 노무원가였다는 건 얘는 40%였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고 싶다. 계산기 어떻게 두드리면 돼요? 5만이 40%인데 그걸 60%로 보내는 거니까 5만 곱하기 40분의 60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죠? 40분의 60이니까 1.5배 때려서 이게 얼마가 될 거냐? 7만 5천 원이겠구나 라는 건 우리가 일단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얘기로 갑시다. 자, 기중에 매출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매출 총 이익률 25%였대요. 50만 원인데 그럼 우리 티계정의 판매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매출 원까지 매출액은 아니잖아요. 그럼 매출 원가를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뽑아내야 되는데 이익이 25%라는 건 원가는 몇 %겠어요? 75%라는 의미니까 50만 원 곱하기 75% 한번 때리면 되겠네. 계산하시면 37만 5천 원쯤 나올 겁니다. 이게 37만 5천 원이더라. 그러면 당장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이게 다거든요, 지금. 이게 다고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얘도 모르겠고 얘도 모르겠고 얘도 모르겠고 얘도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숫자 모르겠는 얘네들을 알아야 이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애들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말재고자산 얘들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 좀 이빨이 빠져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지. 근데 보세요. 우리가 재고자산 T계정을 재료, 제공품, 제품에서 세 개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항상 흐름을 정리하지만 사실 하나의 그냥 재고자산이다라고 해서 커다란 T계정을 쫙 그려놓고 거기에 차변은 차변끼리 대변은 대변끼리 다 몰아놓더라도 어쨌든 차대는 맞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해볼게요. 한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T계정을 그리자는 게 아니라 차변은 차변끼리 대변은 대변끼리 모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차피 같은 금액이 같을 수밖에 없는 금액이 한 번은 차변에 들어가고 한 번은 대변에 들어가는 게 있다면 걔네들은 그냥 없애버려도 네팅해버려도 차대 잔액에 맞춰보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안 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잘 보니까 지금 모른다라고 남겨놓았던 요 놈이나 요 놈은 같은 금액인데 하나는 대변 하나는 지금 차변이거든요. 어차피 얘랑 얘랑은 같은 거니까 얘네들은 지워놓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지금. 얘들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은 금액은 같죠 무조건. 같은데 하나는 대변 하나는 차변이니까 얘네들도 지워놓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지. 쟤들을 알아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차대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숫자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모르는 건 구하고 싶은 기말재고 이것만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맞는다라는 걸 이용해서 차변의 숫자를 다 알잖아. 요놈, 요놈, 그리고 얘네 둘, 그리고 얘까지. 그리고 요놈까지 알고 있죠. 차변 합계 다 내보는 거야. 39,000원, 15만원, 52,000원, 75,000원, 5만원, 4만원까지. 그럼 대변 합계한 거랑 그게 맞아야 되는데 대변은 지금 얘 하나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이 37만 5천 원에다가 요거 세 개 다 더한 게 아까 그 차변 합계랑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남는 금액이 얼마냐라는 걸 계산해 보면 그게 딱 얼마 남을 거냐면 31,000원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 31,000원 중에 얼마가 얘인지 얘는 또 얼마고 얘는 얼마인지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합치면 이게 31,000원이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을 고르면 되겠네. 이해하셨죠, 그죠? 자, 잠깐만요.
이 문제 풀이는 다 끝났어요. 풀이는 다 끝났는데 잠깐만 이거 좀 들여다 봅시다. 우리 문제에서 지금 이걸 줬죠. 매출 총이익률이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줬는데 이 매출 총이익률이 지금 25%였죠. 그냥 숫자 좀 바꿔서 20%로 갑시다. 이렇게 숫자 좀 더 쉬운 걸로 해서 자, 이 말이 뭐랑도 똑같은 말이냐면 매출 원가율이 80%다라는 거 이 말과 어차피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쟤를 이거랑 조금 우리 비교하려고 그래요. 어떤 걸 좀 비교할 거냐면 같은 이익률인데 이렇게 같은 이익률인데 원가 가산 이익률이 20%다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그럼 비슷한 말처럼 보이는데 이 둘은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 헷갈려 가지고 문제 잘못 풀까 봐 이런 용어 하나 좀 짚고 넘어가려고요. 자, 잘 보세요. 수익이 있고 매출이죠, 사실. 수익이 있고 원가가 있어서 빼주면 이익이야. 얘도 마찬가지. 수익이 있고 또 원가가 있어서 이렇게 빼주면 이제 이익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둘 다 어쨌든 이익률이 20%라는 거니까 요게 이제 20이라는 거야. 요게. 그러니까 100분율인 거니까 뭔가가 100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뭘 100이라고 보자는 거냐? 요걸 좀 짚고 넘어가자고요. 자, 좀 전에 풀었던 게 이런 유형이었죠. 뭐가 100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100이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요게 100인데 요 놈을 따져보니까 이게 이제 20%고 요 놈을 따져보니까 나머지 80%였다. 그래서 이게 80원이었다. 이런 컨셉인 거지. 그죠? 예를 볼게요. 이름이 원가 가산 이익률이래요. 무슨 뜻이요? 원가가 나오면 거기다 내가 마진을 어떻게 붙일 거냐 이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제가 카페를 하나 차려가지고 커피를 만들어서 팔려고 해요. 그럼 이거 얼마에 팔지? 가격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가격을 정하는 방법은 되게 많죠. 그냥 시장에서 얼마에 파는가 시장 가격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이거 원가 들어간 걸 얼마인지 보고 거기다 마진 붙이겠다. 그런 방식을 만약에 취한다 그러면 원가를 계산해 봤더니 이 한 잔당 100원인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마진은 20원이었던 거지. 그럼 얼마에 팔면 돼요? 120원에 팔면 되잖아. 이익이 20원인데 100은 누구였어요? 얘가 100이라고 얘가. 여기다 20%의 마진을 붙이겠다. 이런 컨셉인 거야. 그러니까 같은 20%인데 요거의 20%가 이익인지 아니면 요거의 20%가 이익인지에 따라서 비율이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약간 뭐 함정이라고 내는 건 아닌데 괜히 이제 수험생분들 입장에서 헷갈려서 좀 틀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요런 내용들 좀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셨죠? 네. 자, 되셨으면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6번 3페이지 6번. 본사와 생산 공장이 동일한 건물에 소재하는 대안의 3월 중에 발생한 비용과 재고자산 자료는 다음과 같대요. 재료 매입액 나와 있고 매출액은 740만 원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 직접 노무원가부터 본사의 기타 판관비까지 뭔가 다 합쳐서 440만 원이고 재고자산은 기초기말에 제공품 재료 제품을 줬으니까 요놈 가지고 티계정 그리면 된다 뭐 이런 컨셉인 것 같네. 다만 미리 하나 좀 구해 놓읍시다. 뭘 구할 거냐면 직접 재료가 기초에 얼마 있다고요? 30만 원 있대.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매입한 게 얼마냐면 단기에서로 120만 원을 매입했으니까 사실상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 거냐? 150만 원이네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안 쓰고 남아있는 게 기말에 얼마 남아있다? 10만 원 빼버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쓴 건 얼마일 거냐? 140만 원이다. 이거 바로 알아낼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정도는 뽑아 넣고 티계정을 그리시라고. 이해하셨죠?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봅시다.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를 좀 반복하면서 나중에 회독수가 쌓이면서 여러분들이 좀 늘어야 되는 거, 실력이 좀 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 문제를 딱 읽었을 때 뭘 구하라는 거구나 이걸 딱 본 다음에 그럼 내가 자료에서 뽑아내야 되는 게 이거겠구나.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눈치를 좀 챌 줄 아는 거. 그게 문제 푸는 실력이거든요. 그게 좀 올라가야 돼요. 딱 봤을 때 뭐 구하래요? 영업이익 구하래. 그럼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매출액에서 뭐가 필요할 거냐면 매출 원가를 빼면 이게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까지도 뺄 거냐면 판매 관리비도 빼라는 거지. 셀링 얻으면 이렇게 판매 관리비까지 빼주면 최종적으로 남는 이 친구를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읽다 보니까 첫 번째 박스에 판매 관리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구나. 그럼 판매 관리비도 우리가 버릴 게 아니라 조금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이해하셨죠? 자, 그럼 매출액은 어차피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740만 원 적혀 있으니까 제시해 준 대로 그대로 쓰시고요. 매출 원가라는 것은 애초에 요 녀석을 좀 계산해 주면 그게 바로 매출 원가가 될 거 아니겠어요. 오케이. 그럼 매출 원가는 T계정 돌려서 나오는 거고 판매 관리비는 T계정 안 타는 거니까 문제에서 자료를 찾자. 이게 우리가 이제 전략인 거라고. 자, 기초기말 제공품이랑 제품까지는 정리를 해 놨고요. 아까 전에 DM은 굳이 T계정까지 그릴 필요 없이 계산기만 가지고 해결하면 된다 말씀드렸고 DM 금액은 결국은 140만 원이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챘으니까 요 숫자를 집어넣는 순간 밑에 있는 거기 3월 초, 3월 말 재고자산의 잔액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보시니까 첫 번째 박스에 직접 노무원가는 300만 원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여기다가 300만 원 적읍시다. 직접 노무원가. 자, 그런데 그 밑으로의 항목들이 문제예요. 공장, 감독자, 급여래. 급여니까 뭔가 인건비 성격인데 공장이라고 돼 있으니까 판매관리비는 아닐 거고 이건 제조원가잖아요. 근데 제조원가인데 인건비야? 그러면 추적이 된다면 DL, 추적이 안 된다면 OH가 되겠죠. 자, 근데 아까 전에 했던 이야기네. 지금 이게 만약에 생산직이었다라고 나왔으면 모르겠으나 감독자라고 나와 있고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감독자라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암묵적으로 뭐라고 보면 된다? 추적이 된다 안 된다? 추적 안 되나 보다. 이건 OH구나. 이렇게 간주하시면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죠? 오케이. 10만 원은 OH. 자, 기타의 제조간접원가 이건 대놓고 그냥 OH네. 자, 그 밑에 보니까 전기료랑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얘네들은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어요. 본사계의 일부 있고 공장 거도 있답니다. 그럼 뭐만 제조원가요? 공장 것만 제조원가일 거고 DM도 DL도 아닐 테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OH가 되겠지. 하지만 거기 본사라고 되어 있는 비율, 걔네들은 본사에서 발생한 거지 공장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비제조원가, 즉 판매관리비일 거 아니겠어요. 보통의 문제 같으면 판매관리비 그냥 버릴 텐데 우리는 얘를 물어봤으니까 판매관리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빠른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정리는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원가 계산기를 많이 두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내용은 우리 서브노트 보면서 그냥 눈으로 따라갈게요. 서브노트의 4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서브노트의 4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거기 6번 문제 해설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각주 중에서 2번, 3번이 있어요. 각주 2번, 3번 한꺼번에 있는 거. 보시면 공장 감독자급여에서부터 본사 기타 판매관리비까지 이게 제조간접원가에 해당하는지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는지 이런 식으로 좀 표로 정리했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이쁘게는 정리 안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된다는 거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장 감독자급여는 당연히 제조간접원가, 기타 제조간접원가는 뭐 대놓고 제조간접원가, 전기료는 60%가 공장이니까 제조간접원가인데 40%는 본사니까 판매관리비로 매칭을 시켰습니다. 감가상각비 50만 원도 마찬가지. 80%는 공장이니까 제조간접원가, 20%는 판매관리비로 보내야 되겠네. 본사의 기타 판매관리비 40만 원은 누가 봐도 판매관리비니까 이렇게 놓고 합계를 내시라고요. 그럼 결론은 제조간접원가는 82만 원이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거기 정리해 놓은 판매관리비 58만 원은 그냥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기간 원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T계정을 돌려야 되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 완성된 것을 뽑아 봅시다. 계산하시면 62만 원쯤 나오는 것 같고요. 62만 원 얼마? 542만 원쯤 나오는 것 같고요. 542만 원. 요 542만 원 그대로 여기로 넘겨버리자고요. 542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럼 매출 원가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72만 원이 나와서 이 숫자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 숫자 3개 알아냈으니까 영업이익은 네팅하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영업이익 얼마쯤 나올 거냐면 아마도 110만 원. 답은 2번 정도 나오게 되겠네. 할 수 있겠죠? 자, 요거랑 비슷한 문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7번 문제 있네요. 7번 보시면 마지막 줄에 뭘 묻고 있느냐?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이것도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렇죠? 영업이익이니까 결국은 매출액 알아야 될 거고 매출 원가 알아야 될 텐데 중간중간에 자료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판매관리비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그래서 걔네들을 다 알아내야만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 실제 시험지 한번 보셨어요? 시험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도 그죠? 우리 그 과거 기출문제 이런 거 받을 수 있잖아,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죠? 그래서 생김새를 좀 보면 이게 되게 안 예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폰트도 너무 크고 글씨체도 별로 안 예쁘고 이게 이제 양쪽으로 막 잘라갖고 막 이렇게 막 돼 있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는 교재에서 되게 예쁘게 편집되어 있는 모양새를 보는 건데 한 페이지를 끝까지 다 차지한 엄청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전 시험 문제에서 맞닥뜨리잖아요. 그럼 뭐야 이게 도대체? 너무 길어. 문제가 안 끝나. 그래서 이거 문제 읽다 보면 한 세월이에요. 그래서 센스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마지막 줄을 딱 보자마자 설계가 딱 나와야 돼요. 마지막 줄을 보니까 뭘 구하라는 거냐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영업이익인데 어차피 단기 제품 제조원가 구하려면은 T계정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T계정 돌리다 보면 결론으로 뭐가 나올 거냐면 매출 원가가 나올 것이고 그놈의 매출 원가가 나오면 결국은 영업이익 구하는 과정 중에서 일부가 나올 테니까 판매관리비까지 동시에 정리한다면 그래도 답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일단 읽어봅시다. 회계 지식이 부족한 인턴 직원이 작성한 거니까 분명히 뭔가 실수가 있겠네. 매출액 90만 원에 영업이익이 지금 마이너스로 24,000원 나와 있다는 건데 영업 비용을 보니까 간접 노무원가, 수도 광열비, 직접 노무원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그대로 비용 처리되고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이상한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비용에는 뭐 예를 들어 직접 노무원가가 14만 원이다. 이 뭐 아까 전에로 보면 이게 그냥 손익계산서로 간 거잖아요, 지금. 우리 손익계산서로 보내는 건 요 자리에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중에 T계정을 타고 가서 요 녀석이 손익계산서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계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거 몰랐나 보지. 그래서 그냥 직접 노무원가가 얼마 있어요? 뭐 수도 광열비가 얼마 있어요? T계정 태울 생각은 못 하고 그 금액들을 전부 다 비용으로 넘어가 버린 거야.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원재료 매입액을 그냥 그대로 비용으로 넣어놨고요. 보험료, 임차료 이런 것들 뭔가 비용처럼 생겼다 싶은 것들 다 집어넣고 우리 손실났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회계 직원은 이 인턴 직원은 그런 걸 못했지만 우리는 T계정을 돌려서 매출원가만 비용 처리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거 해봐라 라는 그런 컨셉인 거네 결국은. 그죠? 자, 밑에 괄호 1번을 보니까 수도 광열비 중에서 또 보험료 중에서 임차료 중에서 일부 퍼센테지만 공장 설비 관련된 거니까 얘들은 OH일 거고 나머지 비율은 판매 및 일반 관리 활동이니까 판매 관리비로 빼라는 건데 그것도 우리는 필요한 거지. 영업이익이니까. 자, 재고자산의 기초기말 잔액이다 라고 해놓고서 이걸로 T계정 돌리라는 거네요. 잠깐 시간 드려볼 테니까 풀어보시죠. 해보세요.
그 비율대로 뽀개고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걸릴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사이즈가 클 뿐이지 아까 전에 풀어봤던 6번 문제랑 뭐 크게 다르지 않다.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첫 번째 손익계산서에 있는 그 자료들을 그냥 우리가 쓴 비용들이다. 우리가 쓴 어떤 원가 항목들이다 라고 해놓고서 그냥 자료로 주면 될 걸 이거를 조금 꼬아서 그냥 인턴 직원이 뭘 잘못했다는 등 이렇게 하니까 괜히 어려워 보일 뿐인 거예요. 그냥. 그죠? 자, 여튼 괄호 2번 박스에 있는 기초기말 잔액들 가운데서 제공품하고 제품까지만 넣어놨고요. 재료는 우리 그냥 계산기만 가지고 돌려버리자고요. 기초에 얼마를 갖고 있었는가? 16,000원. 그죠? 자, 근데 얼마를 매입했는지가 손익계산서의 중간에 좀 숨어있네. 원재료 매입액이 33만 원 적혀 있으니까 더하시고요. 그놈들 가지고 우리가 안 쓰고 남아있는 게 얼만데요? 물어보니까 26,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빼주면 나머지 32만 원이 바로 우리 원재료 사용액이 되겠네. 그죠? 그럼 그냥 원재료라고 돼 있으니까 그 32만 원 중에서 일부가 혹시나 OH로 가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이 한 번쯤은 들어갈 만도 한데 굳이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 금액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이 금액인데 영업이익 알려면 티계정상에서는 그냥 얘만 알면 되거든요. 이렇게 즉 우리 문제에서 단 한 번도 얘네들을 칼같이 어떻게든 좀 분리해보세요 이런 거 물어본 적 없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OH에 가든 아니면 DM에 가든 별로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에는 DM이다 라고 놓고 그냥 푸시면 된다고. 자, 어쨌든 사용된 금액이 얼마였을 거냐면 32만 원쯤 나올 테니까 그 금액을 여기에다가 집어넣도록 할게요. 2만 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이 그 영업비용의 손익계산서상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직접 노무원가 나와 있네. 14만 원 적혀 있으니까 얘는 적으면 되죠. 14만 원. 자, 이 문제에서의 관건은 이제 OH가 얼마인지 또 판매관리비가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것,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단순 노가다성이기 때문에 얘도 서브노트에 있는 거 그냥 눈으로만 따라갈게요. 서브노트 4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7번 자료가 있습니다. 7번 해설이 있는데 밑에 있는 각주를 좀 볼게요. 각주표 2번 3번이라고 돼 있는 거. 자, 거기 영업비용에서 첫 번째 줄부터 간접 노무원가 24,000원은 누가 봐도 제조 간접 원가가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간접 노무원가 이것도 결국 우리가 공장 밖에서 썼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말 없잖아요. 그죠? 그런 말 없으면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공장에서 쓴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죠? 자, 하지만 수도광열비 3만 원 요거는 어디서 썼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괄호 1번 자료에 보니까 60%만 공장이래. 그럼 그것만 OH고 나머지 40%는 판매관리비로 보내야만 된다는 거지. 됐죠? 자, 직접 노무원가는 직접 노무원가 DL로 그냥 썼고요. 감가상각비는 42,000원짜리도 있고 36,000원짜리도 있는데 42,000원은 공장 관련된 거니까 OH겠지. 하지만 36,000원은 본사라고 돼 있으니까 얘네들은 판매관리비로 좀 보내주세요. 자, 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원재료 매입액은 아까 전에 썼고 보험료랑 임차료 보면은 8,000원과 10만원 가운데서 각각 75%, 80%만 공장 거다라고 했으니까 걔네들은 제조간접원가로, 나머지니까 25%랑 20%가 되겠네. 걔네들은 공장 상관없으니까 판매관리비로 보내버립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판매 및 관리부서의 직원급여, 이거는 누가 봐도 대놓고 판매관리비일 거고, 광고선전비도 누가 봐도 이거는 대놓고 그냥 판매관리비인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식으로 매칭만 잘 해주시면 제조간접원가는 17만 원이고 판매관리비는 28만 4천 원이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17만 원 이라고 적으시고, 요걸 가지고 T계정을 돌리면 이제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62만 원. 답은 하나 나왔네. 이제 얘도 62만 원. 그래서 매출원가는 얼마냐? 58만 원. 그럼 58만 원은 여기로 밀어넣자. 이렇게. 그럼 매출액은 얼마냐? 그래도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90만 원 써 있는데, 야, 얘는 회계 지식이 부족했으니까 이 90만 원도 잘못 계산한 거 아니야? 이거 이런 느낌도 좀 들 테지만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고 첫 번째 박스 바로 밑에 보니까 그래도 금액 자체는 올바른 자료이다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내역 자체는 올바르다. 그래서 요 정도는 그냥 믿고 가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매출액은 90만 원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판매관리비만 하나 있으면 되는데 그 판매관리비는 다 모아보니까 28만 4천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28만 4천 원 적어주면 얘가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되셨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노가다성이 좀 있어서. 하지만 그래도 한 문제 좀 그래도 비교적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주제니까 한번 좀 연습을 해 놓읍시다. 자, 그 옆에 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5페이지 8번. 엑셀리온 초에 영업을 개시한 한국은 12월 31일에 직접 재료 재고가 10,000원, 제공품은 15,000원,
제품은 2만 원만큼 갖고 있었다. 연도 바뀌네. 조심하세요. X2년도에 영업 실적이 좀 부진했대. 그래서 10월 달에 재료와 제공품을 남겨두지 않고 다 제품으로 만든 다음에 심지어 싼 가격으로 처분해버리고 공장은 폐쇄해버렸대요. 옳지 않은 것 좀 골라보래. 1, 2, 3, 4, 5번 중에서 옳지 않은 거 하나 골라보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X1년 이야기 있고 X2년 이야기 있어요. 자료에도 그렇고 1, 2, 3, 4, 5번도 보시면 1, 2번은 X1년 이야기고 3, 4, 5번은 X2년 이야기니까 이렇게 연도가 여러 연도에 걸쳐서 나오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X1년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영업을 X1년 초에 개시했다라고 했으니까 기초는 하나도 없겠지. 그죠? 자, 근데 중간에 흐름은 싹 다 생략하고 뭘 줬냐면 기말 잔액을 줬어요. 기말에 재료가 10,000원 남아있더라.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제공품은 15,000원 남아있었고 제품은 2만원 남아있었더라. 이런 자료들을 줬다는 거죠. 근데 X2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을 할 적에 뭘 알고 있냐면 X1년 말이나 X2년 초나 어차피 똑같은 말이다 라는 거 아니까 얘가 그냥 얘일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15,000원이면 얘도 15,000원일 거고 요 놈이 요 놈으로 넘어가서 얘는 그냥 2만원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회사가 망했나 봐. 장사가 너무 안 된대요. 그래서 10월 달에 무슨 짓을 했냐면 그냥 장사 접었다 이거지 뭐. 그냥 재료 안 남기고 다 만들자. 제공품도 남기지 말자. 그럼 일단 다 제품인데 걔네들도 남아있는 거 싫으니까 그냥 헐값에 처분해버리자. 바꿔서 말하면 X2년 말 기준으로 뭐 남아있다는 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X2년 말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래서 요 놈들을 다 빵으로 보라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기중의 흐름은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초기말 밸런스는 두 개 연도 모두 알 수가 있게끔 자료를 줬죠. 자, 근데 1, 2, 3, 4, 5번을 이렇게 쓱 보니까 우리한테 비교하라는 게 지금 보니까 뭐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총 제조원가, 매출 원가 이거 말고 더 나오는 거 없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뭔가 좀 비교를 해보래요. 그래서 그 비교를 좀 해볼 건데 1번부터 보죠. X1년도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랑 단기 총 제조원가 구해보래. 비교해보래.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뭐냐면 이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잖아요. 제품까지만 쓰죠 뭐 이렇게. 단기 총 제조원가라는 것은 요 자리가 단기 총 제조원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싸움 붙여보래 그냥. 단기 제품 제조원가랑 단기 총 제조원가니까 얘네 둘 간에 비교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누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차대는 맞아야 되는데 얘네는 금액을 모르니까 그렇다 치지만 얘네 둘은 알잖아요. 얘네 둘이 비교했더니 누가 이겼냐면 대변이 이겼어. 그럼 차대가 맞으려면 둘이 붙여봤을 때 누가 이겨야 돼요? 그때는 얘가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얼마만큼을? 15,000원만큼을. 그래서 총 제조원가가
제품 제조 원가보다 15,000원이 더 크겠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거꾸로 제품 제조 원가가 총 제조 원가보다 15,000원 작다. 이것도 맞는 말인 거죠. 그죠? 자, 동그라미 2번으로 갑시다. 매출 원가랑 단기 총 제조 원가의 비교인데 매출 원가니까 또 요 녀석이거든요. 이렇게 요 녀석. 근데 얘는 얘랑 비교할 수 있지. 이제 요거를 보면 얘네 둘을 알고 있는데 대변이 한번 이겼으니까 둘 간의 싸움에선 차변이 2만 원만큼 이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사실상 얘가 제일 작고 두 번째가 얘고 제일 큰 게 얘인데 동그라미 2번에서는 얘랑 비교해라.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클 것이고 금액은 35,000원 차이가 나겠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매출 원가가 35,000원 더 작다. 정확한 설명이 되겠네. 이해하셨죠? 그죠? 자, 같은 방식으로 이제 3번, 4번, 5번은 X2년이니까 X2년을 가지고 똑같은 짓을 해봅시다. 여기는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도 단기 제품 제조 원가고 얘는 이제 매출 원가가 되어요. 그죠? 부등호부터 한번 쳐보면 둘 간의 비교해서 차변이 이겼다. 그럼 둘 간의 비교해서는 대변이 이겨야지. 둘 간의 비교해서 차변이 이겼다. 그럼 얘네 둘 간에는 대변이 이겨야만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3번부터 하나씩 보자고요. 매출 원가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보다 10,000원 크다. 벌써 답 나왔네. 얼마가 커야 돼요? 2만 원이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X2년도 기준 4번에서는 매출 원가랑 단기 총 제조 원가 비교인데 이번에는 매출 원가가 제일 클 수밖에 없고 2등이 제품, 얘가 제일 작은 건데 차이는 35,000원 난다. 정확한 설명이 되겠지. 자, 5번 매출 원가 제일 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두 번째, 단기 총 제조 원가 제일 작다. 5번 더 정확한 설명이네. 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어요.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9번 갑시다. 원가는 기계장치를 생산해서 파는 기업이고요. 사업 첫 해에 다음과 같이 원가가 발생했다. 얘들 가지고 돌려봤을 때 타당하지 않은 걸 골라봐라. 기초에 제공품 없이 기말에만 10원이 있었더라. 그래서 9가지 원가 항목이 있고요. 가나다라 마가 나와 있는데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봅시다. 해보세요. 자, 볼게요. 지금 뭐 사실 재료라든지 제품에 대해서는 밸런스 얘기가 전혀 없고 제공품만 살짝 줬죠. 괄호 안에 기초는 없고 기말은 10원이 있다. 그럼 뭐 T 계정을 굳이 그린다면 제공품 계정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공품 계정을 좀 집어넣어 놨고요. 직접 재료 원가 110원 이거 하나 넣읍시다. 110원. 여기 10원 준 거 적고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 120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다 이렇게 적을게요. 그죠? 자, 그럼 OH 항목이 뭐냐라는 것만 좀 판단 내리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일단 간접 경비부터. 간접 경비 이거는 뭐 별말 없으면 공장에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OH. 간접 재료 원가나 간접 노무 원가 이런 것들도 추적이 안 되는 거니까 OH. 근데 주의하실 사항은 광고 선전비는 당연히 판매비일 거고, 그죠? 판매직 급여, 관리직 급여 이런 것도 대놓고 그냥 판매 관리비일 거고, 이자 비용은 심지어 판매 관리비도 아니고 그냥 기타 비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T 계정에 들어갈 것만 좀 놓고 보자면 OH 항목으로 간접 경비 200원,
간접 재료 원가 30원, 간접 노무 원가 60원에서 도합 290원 정도만 일단 넣어 놓읍시다. 이렇게 290원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차대 맞춰 보면 우리 완성된 게 얼마냐? 이거 계산할 수 있을 건데 이게 510원 나올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티계정 맞춰 놓은 채로 가부터 봅시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510원이다. 오케이, 맞네요. 그죠? 괄호 이번에 기본 원가는 230원이다. 둘이 더하면 230원. 맞네요. 그죠? 3번에 보니까 제조 간접 원가에는 어떤 재료 원가도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게 어쩌고 저쩌고해서 260원이래. 근데 260원 아니잖아 벌써. 290원이잖아. 그죠?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타당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일단 다 들어가야 되겠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520원이래. 그럼 이거 세 개 한번 더해보세요. 더 하나 많아. 얘네 둘이 더하면 되는 거니까 520원이네. 그죠? 520원 맞는데 그 옆에 보니까 좀 찝찝한 말이 있네. 단기 총 제조 원가는 520원으로까지는 맞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연습했던 거다. 그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기본 원가의 가공 원가를 합친 금액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숫자는 맞춰놓고 뒤에 있는 워딩 자체가 틀려서 얘는 틀린 말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라도 들어가야 되겠고, 말을 보시면 기간 원가는 130원이래. 기간 원가가 뭔지 안다 우리. 그렇죠? 티계정 안 타는 애들. DMDL OH까지는 티계정을 타는 거니까 티계정 안 타겠다 싶은 것은 판매 관리비랑 이자 비용 정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판매 관리비로는 광고 선전비 20원, 판매직 관리직 급여 30원과 70원, 이자 비용 10원까지 싹 다 더하면 130원 정확하네. 그런데 그 옆에 잘 나가다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공부했던 거네. 기간 원가는 뭐라고 불러야 된다? 재고 불능 원가라고 해야 된다고. 재고 가능 원가는 제품 원가였던 거죠. 그래서 틀린 말을 하는 거 골라보세요. 그러면 다라마에서 답은 5번인데, 자, 공부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풀었던 거고요. 여러분, 사실 이 9번 같은 형태의 문제가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인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사실은 시간 제일 오래 걸리죠. 가나 다라 말을 하나씩 다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출제자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다 계산기를 두드려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는 수험생들이 안 풀 거 뻔히 알아요. 그런 식으로는 잘 안 낸다고, 여지간해서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센스로 푸는 거야. 그냥 이런 문제들은 딱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 숫자 나오는 부분은 제껴 놓으시고 숫자 안 나오는 것만 가지고 일단 최대한 추리세요. 추리고 추린 다음에 나중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걔네들만 계산기 두드리시면 된다고. 처음부터 다짜고짜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자, 뭔 얘기냐면 가봅시다. 510원? 모르겠어요. 일단 스킵. 나와보세요. 230원도 일단 스킵. 다와보세요. 260원은 스킵. 근데 뭔가 앞에 말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만 볼까? 제조 간접 원가에는 어떤 재료 원가도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260원이 맞는 숫자다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 워딩 좀 찝찝하지 않으세요? 제조 간접 원가에도 재료 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뭔 들어갈 수 있는데? 간접 재료 원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260원이 맞냐 틀리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다는 일단 무조건 틀린 말인 거예요. 됐죠? 라 봅시다. 라 마찬가지로 단기 총 제조 원가 520원 그건 모르겠어. 모르겠지만 기본 원가에 가공 원가를 합친 게 단기 총 제조 원가다. DL이 중복 들어간다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도 520원이 맞냐 틀리냐에 상관없이 라는 일단 헛소리라고. 그래서 요것도 틀린 말이네. 마 봅시다. 기간 원가는 130원 그건 모르겠지만 기간 원가를 재고 가능 원가라고 부른다? 이건 누가 봐도 틀린 말이라고요. 기간 원가는 재고 불능 원가라고 불러야 돼요. 그럼 마도 틀린 말. 다, 라, 마는 무조건 틀렸구나라는 거 우리 계산기 한번 안 두드리고 다 구해냈거든요. 그럼 1, 2, 3, 4, 5번을 이제 보는 거지. 1, 2, 3, 4, 5번에 만약에 가, 나, 다, 라, 마가 있거나 가, 다, 라, 마가 있거나 뭐 나, 다, 라, 마 이런 게 있었으면 한 번쯤 또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는데 답은 그냥 나온 거잖아요. 답은 몇 번이에요? 그냥 요것만 봐도 그냥 5번인 거지. 요렇게 풀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였을 거라고 봐요. 이걸 언제 다 하고 앉아있어. 이해할 수 있겠죠? 요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그냥 딱 보면 지금처럼 운 좋게 그냥 답이 바로 나와 버리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5개 중에 많은 선지를 지워서 5분의 1을 4분의 1로 3분의 1로 심지어 2분의 1로 이렇게 추릴 수 있는 스타일의 문제들이 앞으로도 되게 많이 구경을 하게 될 거야. 특히나 기출 문제들 중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해하셨죠? 그죠? 네. 자, 넘깁시다. 넘겨서 10번 문제요. 10번.
자, 단기 자료다라고 해놓고 괄호 1번에 매출액은 1,800만원, 매출 총 이익률 나와 있고요. 제공품 없이 기초 제품만 이때입니다. 단기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그리고 직접 재료원가와 기본원가의 관계, 직접 노무원가와 가공원가의 관계 나와 있는데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뭔 소리인지 좀 보시고 풀어봅시다. 해보세요. 자, 보시면 제공품 재고가 없대잖아요. 그럼 기초기말 다 없는 거예요. 애초에 다시 한번 T 규정을 그리는 이유는 밸런스와 플로우를 둘 다 볼 수 있으니까, 플로우와 스택을 둘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리는 건데, 애초에 밸런스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제공품 계정은 그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품은 기초에 1080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모든 문제에서 요 DM, DL, OH라는 것을 제공품 T 계정에다 그렸지만 어차피 이거 그려봤자 요게 DM, DL, OH가 얼마씩 있다라고 했을 때 얘도 없고 얘도 없으니까 이 금액이 그대로 요 금액이 될 거 아니겠어요? 단기 총제조원가나 단기 제품 제조원가나 동일한 이야기지. 그래서 이거 그냥 생략하고 제공품이 없으면 그냥 제품 계정에다 DM, DL, OH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고.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매출 원가부터 얘기를 합시다. 매출액이 1,800만 원인데 아까 좀 조심하기로 한 거 있었어요. 이익률이 20%니까 결국 매출액이 100%라는 의미. 그럼 나머지 80%는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1,800만 원에다가 80%를 좀 때려 주시면 그게 바로 매출 원가가 되겠네. 1,440만 원. 요 정도로 계산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근데 그 밑으로 한번 가 보니까 무슨 말이 적혀 있냐면 괄호 4번에 제조간접 원가가 4320이다라는 걸 줬거든요. 그럼 오케이, 여기다 4320 쓰세요. 이렇게. 자, 근데 우리한테 힌트로 뭘 줬냐면 거기 직접 재료 원가는 기본 원가의 70%. 아직 기본 원가 모르겠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직접 노무 원가는 가공 원가의 40%래요. 가공 원가 중에 일부를 알고 있잖아. 지금 OH가 얼마냐면은 지금 4320000이다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 가공 원가라 함은 얘네 둘인데 그 중에 DL이 40%라는 이야기는 얘는 나머지 60이었다라는 이야기인 거니까 얘를 이용해서 얘를 추정하려면 432만 원 곱하기 60분의 4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 그죠? 계산하시면 아마도 288만 원이 나올 것이고요. 지금 요 녀석이 기본 원가의 일부인데 지금 문제에서 기본 원가 중에서 70%가 직접 재료 원가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70이라면 나머지 30%가 얘였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30%짜리 이 금액을 이용해서 70%로 보내버리려면 288만 원 곱하기 30분의 70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계산하시면 672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기말 제품 딱 나오겠네요. 그죠? 얼마 나왔어요? 한 60만 원 정도 나왔을 거야.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11번도 풀어봅시다. 11번에서도 마찬가지로 5개 자료를 줬는데 사실 10번하고 똑같아요. 10번하고 똑같은데 다만 표현 방식이 하나가 다른 게 있을 겁니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까 배웠어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자, 기초기말 밸런스를 어떤 계정에 대해서 줬는가 보면 괄호 3번에 제품 이야기도 찔끔 나오고 제공품 이야기도 찔끔 나오네. 그럼 제공품 T 계정, 제품 T 계정 이 둘을 이용해서 자료를 정리하는 게 제일 그래도 효율적일 거다. 그럼 기초 제품은 100만 원 적어놨고요. 기말 제공품은 60만 원 적어놨어요. 방금 뭐 문제를 풀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박스 밑에 기말 제품 225만 원도 있으니까 얘도 적어놨고요.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은 밸런스 중에 유일하게 하나 안 가르쳐준 거 기초 제공품 이걸 우리한테 알아서 구해보라는 거지,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왔고 잡아놓고 바로 1번 자료에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숫자 채웁시다. 매출 총 이익이 200만 원인데 원가가산 이익률이 20%래요. 그 말인 즉슨 우리 수익이 있고 원가가 있고 이익이 있을 적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이익을 얼마라고 줬느냐 200만 원이라고 줬는데 요 200만 원이 20%에 해당이 된대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100%를 얘로 볼 거냐 얘로 볼 거냐가 조금 다른 얘기가 된다고 그죠? 자 만약에 여기에서 말한 20%가 매출 총 이익률이었다면 100%는 누구냐? 얘가 100%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원가에 마진 붙인 거다라고 얘기했을 것 뿐이니까 이게 100이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를 이용해서 얘를 추정하고 싶다면 0.2로 나눠버리면 그만일 거 아니겠어요? 계산하시면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건 필요 없지만 굳이 구해본다면 1200만 원 이 정도로 계산이 되겠네. 그래서 매출 원가는 1000만 원이다. 이런 것들 사소한 이야기지만 혹시라도 실수하면 다 망하는 거니까 절대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시라고. 그죠? 자 그럼 완성된 것은 11250 그 숫자 그대로 여기다가 적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죠? 나머지 뭐 DMDL, OH까지는 방금 전에 봤던 거랑 동일하니까 좀 빠르게 갑시다. 제조 간접 원가는 240만 원.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가공 원가 이야기를 보면 그 중에 40%가 제조 간접 원가였대. 방금 봤던 저 숫자가 40%. 그렇다라고 한다면 노무 원가는 60%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직접 노무 원가가 궁금하다면 240만 원 곱하기 40분의 60 하시면 되겠네. 계산하시면 360만 원. 자, 기본 원가 이야기로 넘어가서 기본 원가 중에서 DM이 60%래요. 그럼 방금 계산한 저 360만 원은 40% 아니요, 그렇죠? 그럼 60%에 해당되는 DM을 계산하려면 360만 원 곱하기 40분의 60 하시면 되겠네. 계산하시면 540만 원. 숫자 알 거 다 알았으니까 나머지 차대 잔액이 바로 요 녀석인 거지. 계산을 해보시면 45만 원쯤 나올 겁니다. 답은 2번 고르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이면서 1장의 마지막 문제 12번까지 풀어봅시다. 12번은요. 우리 문제는 아니고 세무사 문제긴 한데 올해 기출이 됐던 문제야. 네, 간단하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재고자산 및 전환원가 관련된 자료이다. 재료 매입은 9만 원어치 했고요. 매출액은 30만 원이래. 기초기말 밸런스 쭉 줬으니까 T계정 그리면 되겠다. 그죠? 다만 재료는 지금 당장 계산기로 해야 될 일이 하나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해보시고 밑에 보니까 전환원가를 뭔가 좀 복잡하게 줬는데 기초기말에 직접노무원가,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가 봐. 그래서 단기 지급액, 기초기말에 미지급 비용과 선급 비용 잔액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줬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매출 총이익을 좀 구해보렵니다. 잠깐 시간 드려볼 테니까 풀어보시죠. 해보세요. 자, TM이 얼마인지 바로 나오네, 그렇죠? 우리 문제 읽으면서 동시에 계산기 두드리는 방식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복습하실 때. 자, 기초에 2만 원 있는 상황.
9만 원어치 사갖고 왔다. 근데 안 쓰고 남은 게 3만 원이었더라. 더했다가 뺐다가 해보시면 DM은 8만 원이구나. 그죠? 8만 원. 자, 기초기말 밸런스는 제공품이랑 제품에 대해서만 쓱 넣어놨어요. 자, 근데 DL과 OH를 따로 준 게 아니라 그냥 전환 원가라는 명목으로 한 큐에 줬으니까 우리는 요 자리를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는데 요 자리 계산하기 위해서 제법 커다란 박스를 줬습니다. 기초기말에 미지급과 선급 잔액을 줬고 단기에 지급한 금액도 우리한테 제시를 했어요. 근데 보면 어차피 직접 노무원가 따로 있고 수도광열비랑 복리후생비 얘네 둘이 OH인가 보지. 그렇죠? 그래서 맘만 먹으면 이 중에 DL이 얼마인지 또 이 중에 OH가 얼마인지를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도 사실 가능은 하겠네. 가능은 한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한테 얘 얼마냐 얘 얼마냐 물어본 적 없어요. 사실 우리한테 물어본 것은 뭘 물어봤냐면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얘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매출액과 매출원가. 그럼 매출액이야 30만 원 줬지만 매출원가라는 건 얘지. 요 안에 어떻게 구분을 하던지 간에 어차피 요 금액은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굳이 DL 따로 OH 따로 하지 말고 전환원가다라는 명목으로 그냥 한 큐에 푸는 게 당연한 선택이 되겠지. 그렇죠? 자, 단기 지급액을 보세요. 25,000원, 3만원, 15,000원 다 합치면 7만원인데 지급했다는 건 돈 줬다 이 소리라고 이렇게. 그래서 현금이 7만원이 나갔다. 이렇게 분개 끊으시면 된다고. 자, 미지급 비용을 보시면 합쳐서 5,000원이었던 것이 기말에는 합쳐서 18,000원이 됐어요. 얼마가 변했는가? 13,000원. 늘었어요? 줄였어요? 13,000원 늘었지. 뭐가 늘었는데? 미지급이 늘었다. 미지급이면 자산부채. 미지급이니까 부채거든요. 부채가 늘었다는 건 차변 대변 가운데서 당연히 대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13,000이라고 적읍시다. 자, 선급은요. 미리 줬어 내가. 선급 미리 준 거니까 나는 지금 받을 일만 남았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자산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자산이 원래는 3,500원만큼 있었는데 갑자기 1,500원이 되었더래. 2,000원만큼 오히려 줄었네. 자산은 차변 항목입니다. 그럼 이 녀석이 줄었다는 것은 대변으로 보내라 이런 뜻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선급을 2,000원만큼 잡아줍시다. 3개 더한 금액이 차변에 뭔가 있을 텐데 그 녀석이 바로 발생주의라는 거지. 발생주의로 전환 원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2개 더한 금액이 이게 85,000원이었다 이 소리야. 그냥 이렇게. 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제공품 계정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네. 역산해 보면 얘는 15만 6천 원일 거고 요금액 그대로 내려줍시다. 15만 6천 원. 그럼 매출원가 나오겠다. 그죠? 매출원가는 18만 원 나와서 매출액은 어차피 문제에서 줬으니까 18만 원을 마저 빼주신다면 12만 원이 매출 총이익이겠구나. 정답은 2번이겠구나 라는 거 따라갈 수 있겠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뭐 첫날이라서 OT랑 그 다음에 1장까지 좀 마무리 해봤는데 1장도 의외로 자주 나와요. 의외로 자주 나오는 편인데 1장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당연히 맞추겠지. 그러니까 남들 다 맞추는데 나만 혼자 틀린다. 그런 건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냐면 남들은 아무도 이거 모르겠지? 근데 나는 이거 알 거야. 그럼 내가 좀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안 높아져요. 절대로. 남들 아무도 모르는 이유가 있어. 그런 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잘 모르는 이상한 거에 자꾸만 집착하고 연구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사실 우리 객관식 종합반의 어떤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절대로 여러분 막 공부하고 무슨 막 연구하고 뭐 이딴 짓 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합격 못 합니다. 우리는 공부를 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합격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야. 훈련. 이런 거 하고 싶으면 합격하고 하세요. 합격하고. 합격해놓고 무슨 뭐 더 학문의 어떤 그런 뭔가 목마름이 있다 그러면 뭐 대학원이라도 가시던지 뭐 논문을 쓰시던지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 합격하신 다음에 할 일인 거고 지금의 우리는 뭐 기본 강의 들을 때는 좀 이거 원리를 좀 깨닫기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뭔가 좀 깊게 좀 생각해보고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금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거든. 그러면 이런 거 하고 있느라고 시간 쓰면 안 돼요. 그냥 뭔가 요령도 가르쳐 드리고 좀 조심할 사항들, 문제 해석하는 방법, 출제 의도 파악하시고 자료 정리하는 방법 그런 것들 최대한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걸 반복적으로 복습하시면서 그냥 내 손이 알아서 하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 내에 정답을 찾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 첫날이라 뭐 간단한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간단하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최대한 복습하고 그 다음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